자폐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꽤 많이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책에 서술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그때만 해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메탈레치오네인이라는 것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중금속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그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연구를 해서 이 프로엠이라는 제제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레치오네인의 이제 전고물질로다가 이게 이제 구조식인데, 프로엠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체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체내에서 형성이 되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해서 그 중금속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마그네슘, B6, 징크,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하고 징크가 제 역할을 하고 하는 데서는 또 촉매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조 역할들을 다 미네랄과 비타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성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을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에다가 임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의뢰를 해서 보니까 투여한 지 2개월, 3개월 만에 그 납이나 알루미늄이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해줘가지고 이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무한정 이렇게 뭐 회사가 발전하느냐, 그건 아니고 또 서서히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요즘 들어서 재작년부터 이 미세먼지라는 부분이 저희 회사를 조금씩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엠에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써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금속이 그만큼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은 회사가 좀 나아진 상태로다가 발전이 돼 나가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그 미네랄 밸런스는 볼 수 있지만, 혈액 검사를 쓰는 것은 혈액 그 자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 대해서 이게 심하게 모자라거나 심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모발 그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이게 항상성 메커니즘에 적용되지 않는 그 모발에서는 이 미네랄들의 양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대사 작용이나 신경 정지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들입니다. 그 미네랄들에 대한 것들을 밸런스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측해 미리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 원소,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요 생물 원소는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인, 황,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지질, 당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이온,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내 수분의 양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이온의 역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원소들이 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것 원소들을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뼈와 치아의 미네랄의 성분, 그 다음에 미량 원소들, 그 다음에 오염 원소들을 한꺼번에 모발 검사가 그 26가지 원소를 우리 몸속에서 평가를 해주는 검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이 역할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재주가 틀리다라고 얘기했듯이 미네랄들도 역할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면역계에 주로 작용을 하는 미네랄, 에너지 생산에 주로 작용을 하는 미네랄, 호르몬계에 주로 작용을 하는 미네랄,
비타민 생산, 그다음에 조혈 작용에 주로 작용하는 미네랄, 효소계에 작용하는 미네랄, 근골격계에 작용하는 미네랄들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의 과학 부족을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굴이나 철이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빈혈이 일어났는데 철분 결핍성 빈혈인지 굴이 결핍성 빈혈인지를 대본에 구분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날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원소가 모자르느냐를 봤더니 마그네슘이나 인, 망간이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피곤할 수뿐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그 마그네슘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이유는 다 있거든요. 우리 생활 습관 때문에 부족할 수뿐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 암 환자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애는 왜 감기에 자주 걸릴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굴이나 아연, 철, 셀레늄이 이게 결핍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 아이가 잘 자라지 않고 있고 발달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또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하는 어린애들을 대개 보게 되다 보면은 이 아연 결핍이나 철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왜 크지 않을까 하는 것들 경우도 이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 아연과 망간에 결핍되어 있으면 이 애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내분비,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가 잘 안 크는 것들을 외소증을 보는 과에서는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좋은 물질을 투여해주기 이전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아연과 망간이 얘가 결핍되어 있는지 안 결핍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정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네랄과 과부족으로 인한 질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사 상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거는 모발 검사는 참 대사 상태를 잘 맞춘다 그러는데 대사 상태를 보는 것은 그 미네랄 자체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세포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나트륨 칼륨이 과부족인 것은 거의 이게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칼륨이 부족하거나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나트륨 칼륨의 펌프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대개 표준 가장 정확한 비율은 2.5가 나트륨 칼륨 비율이 이 비율이 나트륨의 양과 나트륨의 양을 칼륨의 양으로 나눠봤을 때 2.5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사가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검사를 해보게 되다 보면은 나트륨 칼륨 비율이 대부분 깨져 있어요. 2에서 4의 범위를 벗어나서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하냐면 나트륨은 적고 칼륨은 많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비율을 우리는 그만큼 비율이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데스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삶과 죽음의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받기 위해서 나트륨은 세포밖에, 칼륨은 세포 내에 존재하고 이 비율의 부조화가 일어나면 세포의 생리적 기능 부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질환을 나타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트륨 칼륨을 그럼 소금을 넣어주고 칼륨을 넣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비컴플렉스가 나트륨 칼륨의 양을 비율을 일정하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컴플렉스를 투여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료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 전이를 나타내고 있고 세포가 원활하게 움직이를 나타나고 있는데 교환 비율이 나트륨 칼륨 교환 비율이 1대1이 아닙니다. 3대2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세포 안에 나트륨을 3개를 밖으로 빼내고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2개를 안으로 넣어줘야지만 정상적인 이 비율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발 내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2.5를 나타내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비율이 2와 4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사가 원활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예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및 활력 수준입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환자들 오게 되면 대부분이 많이 피곤하다라고 해서 오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피곤한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나트륨 칼륨 비율이 적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미네랄이 뭐냐? 마그네슘, 인, 망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그네슘, 인, 망간의 비율이 이게 적정 레벨에서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성 피로해서 피곤해서 에너지 레벨, 에너지 활력 수준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활력 수준을 보기 위한 비율이 칼슘, 마그네슘 비율과 구리 아연 비율도 있지만 이 비율을 보기 이전에 마그네슘, 인, 망간의 그 비율, 이게 결핍 수준을 이게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져 있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발 검사를 통하지 않고 에너지만을 측정해내는 장비도 의료 검사 기계도 따로 있습니다. BA라는 장비인데 에너지 레벨을 그 피코프라드라는 단위로다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세포에서 에너지 보존을 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로 측정을 해놨더라도 똑같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에너지는 미네랄이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그 미네랄들의 결핍에 의해서 밸런스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질병 예방도 할 수 있고 에너지 레벨의 수준을 올려줄 수도 있고 건강과 좋은 저걸 유지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관리, 질병에서 탈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연주의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병원의 의사는 질병 전문가지 건강 전문가는 아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을 찾아주는 것은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연의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에너지 레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그네슘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조절하고 현대인은 칼슘 마그네슘 비율, 마그네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깨져 있고 마그네슘 결핍은 건강을 해치고 이 마그네슘 결핍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마그네슘 주사 하나만 가지고도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이제 기능의학자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내가 이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욕도 듣고 그래서 그냥 나 요양병원에나 가야 되겠다 해서 요양병원에서 돈을 받으려다 보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오는 환자들은 이게 보호자들이 돈을 내지 그 환자들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만 뭐 비싼 거 하려고 그러면 뭐 하고 이러니까 돈을 또 그다음에 포괄수까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마그네슘 주사.
MGSO4 주사가 20ml짜리가 나오는데 1ml씩만 투여해주면 되거든요. 얼마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그 노인요양원에서 그거를 이렇게 투약을 해주다 보니까 어디서 제일 항의가 먼저 들어왔냐면 장례식장에서 먼저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니네 병원에서 몇 명은 죽어나와야지 되는데 왜 안 죽느냐 해가지고. 두 번째는 어디냐 하면은 보호자들이 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오래 살아 계시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마그네슘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은 그 식이요법에서 불충분한 마그네슘 섭취와 보유력 부족입니다. 이 보유력은 뭘 뜻하냐면 알코올과 청량음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요즘은 여자들도 뭐 알코올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코올에 의해서 마그네슘이 거의 다 소실되고 어린애들은 청량의 음료에 의해서 소실되고 그 청년들은 소주를 마시면서도 콜라를 마셔요. 그러니까 알코올하고 청량음료하고 동시에 마시면서 더욱더 이런 소실되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투약해 줄 수 있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기준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성인이고요. 이건 어린애들의 마그네슘을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냐 하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게 프로토콜이 나와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신피로. 이게 보신피로라는 게 뭐 배가 고파서 그러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대부분의 그 40이 넘거나 50대 여성들이 대부분 보신피로 증후군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피로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은 타액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지만 모발 검사라도 그 구리 아연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부신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판정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리 아연 불균형의 상태라 그러면 이 환자는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겠네 해가지고 그것을 부신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 치료가 제가 이제 부신 필요 환자들한테 써야 될 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C 카드로 막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도난 것처럼 BC 카드 있잖아요. BC 카드로 막아 그러는데 그건 뭘 뜻하냐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이 5가지 원소를 주게 되면 부신 피로를 쉽게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영양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은 요즘은 이제 검사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갑상선 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떨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셀레늄과 아연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갑상선 암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셀레늄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럽 쪽의 그 중생대 지역에서 토양이 형성된 데는 셀레늄이 모자라가지고 고이타 이게 갑상선이 이렇게 붓는 이런 질환들이 많은데